박영수 특검이 내일 90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담길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YTN이 단독 입수한 최순실 씨 공소장을 보면 사실상 박 대통령 공소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검 수사를 전담해온 이종원 기자와 함께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YTN이 단독 입수한 최순실 씨 공소장, 이 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무려 200차례나 등장을 한다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어젯밤에 이제 밤을 꼴딱 새면서 이제 탐독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저희 아침부터 이제 단독 기사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최순실 씨가 이 특검이 작성한 최순실 씨 공소장은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대표적으로 뇌물죄를 중심으로 한 공소장이 하나 있고, 또 이 2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공소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도한 내용은 이 뇌물죄 관련된 공소장인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문장들이 박 대통령,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부분의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세봤더니 뇌물죄를 기술한 부분이 한 20여 쪽 분량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박 대통령 이름이 언급된 것이 200여 차례. 네.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뭐 평균적으로 10여 차례가 등장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최순실 씨의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게 특검 수사의 결론입니다. 네, 이 뇌물죄 부분을 놓고는 수사 초기에 뭐 경제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박 대통령이 뭐 엮어도 너무 엮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나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특검이 공소장에 뭐 경제적 공동체 관계다라고 네.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공모 관계에 있다면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게 특검의 얘기입니다. 다만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공적인 업무나 아니면 사적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짚어보면 이 과거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폭로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삼성동 사저, 예. 이 1990년대쯤에 이제 박 대통령이 구입을 해서 계속 이제 살고 있는 곳인데요. 이 당시에 이 주택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최순실 씨와 또 이 최 씨의 어머니 임선희 씨가 직접 예.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대금을 지급한 것도 이 최순실 씨하고 최순실 씨 어머니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이 최순실 씨가 이 직원들을 시켜서 네. 그 사저를 직접 관리해온 것으로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또 이 의상 비용 또 이 대납한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예. 뭐 다 합쳐보니까 특검 결론은 3억 8천만 원 정도를 이 최순실 씨가 대납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 이 부분은 아주 조목조목 명시를 한 것 같네요. 그 국정농단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이것도 결국엔 두 사람이 공동 운영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씨하고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네. 이 단순 뇌물죄가 있고 이 제3자 뇌물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3자 뇌물죄에 관련된 부분이 이 재단 출연금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 박 대통령과 이 재단과의 어떤 그 관계, 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일단 그 공소장에 특검이 이렇게 제목으로 아예 뽑았습니다. 예.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 네. 근데 그 뭐 각가지 뭐 약간 근거를 좀 대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이 재단에서는 이 회장님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공소장에 예. 나온 내용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이제 핵심 사업들을 선정을 하면 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고, 네. 그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예. 이 명시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재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국정 차원에서 이제 추진됐던 일이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제 취한 이득이 없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뭐 추가 공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 일례를 제가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기사로 소개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예. 이 최순실 씨가 이 하나은행에 있는 이상화 본부장 승진에도 이제 개입을 했던 예. 사실이 이제 폭로가 됐었잖아요. 이상화 본부장이 누구냐면 이 최순실 씨가 이제 독일에 정유라 씨 이 지원을 위해서 삼성으로부터 이제 코어 스포츠 계좌로 이제 돈을 받는데, 네. 그때 그 계좌를 틀 때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었던 예. 이상화 본부장이거든요. 이상화 본부장 이제 승진을 시키려고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에게 세 차례나 요구를 했고, 왜냐하면 은행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세 차례나 요구를 했고, 박 대통령이 실제로 또 안종범 수석을 시켜서
그대로 세 차례나 네. 집요하게 또 일개 그 은행 인사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네. 뭐 집요하게 또 이렇게 그 인사청탁까지 했던 사실이 공소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 또 이 보면은 이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네. 안종범 수석이 이 김정태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느냐 뭐 네. 이런 막말까지 쏟아냈다고 이렇게 그런 공소장에 소개가 되어 내용이 있습니다. 공소장에 다 적혀 있는 거군요. 자, 특검 이제 최종 수사 결과가 하루 남았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발표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 그동안 공식적으로 이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뭐 한 30명 정도가 지금 특검에서 기소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그 수사 결과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네. 주된 그 포함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최순실 씨와 이재용이 중심이 된다는 건 결국엔 뇌물죄 부분이거든요. 이 뇌물수수 혐의 공범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뇌물수수 공범이기 때문에 내일 수사 결과 내용은 아무래도 이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박영수 특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고 내일 이 특검 사무실 14층에 있는 이 네. 기자실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 특검이 이 수사 착수 이후에 이렇게 공식 브리핑에 직접 나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영수 특검이 지난해 이제 12월 21일 날 현판식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각오를 밝히면서 한마디를 한 뒤로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 당시에 한번 그 발언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현판식 당시에 이제 발언 내용인데 그 네. 뒤로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특검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가까운 게 이제 2012년도에 내곡동 특검이었는데 당시에는 이광공 특검이 출근하거나 이제 퇴근할 때 기자들 앞에서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뉴스 속보로 이어졌었는데 예. 박영수 특검은 90일 내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엊그저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거든요. 오찬 간담회. 네. 제가 이제 박영수 특검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말씀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박영수 특검을 대신해서 특검의 얼굴 또 특검의 입이 된 사람이 바로 이규철 특검본데요. 뭐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특검 취재한다고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많은 일반 시민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이규철 특검보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이제 엊그저께 이제 또 만나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예. 하루에 이제 출입 기자가 이제 보통 한 200명 정도가 상주하거든요. 예. 하루에 보통 많을 때는 한 200통 가까이 기자들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 판사 출신인데 과거에도 이제 법원 생활할 때 그 법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사회를 도맡아서 받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규철 특검본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제 사회 보는 건 자신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 브리핑하는 것은 많이 힘들더라 이렇게 좀 네. 하소연도 했고. 근데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 집중을 받다 보니까 다른 특검보들도 좀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 남성분들은 윤석열 수사팀장한테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규철 특검보에게 인사하더라. 뭐 그래서 네. 자기들은 찬밥 신세가 아니냐 뭐 이런 볼멘 소리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특검도 뭐 고생했지만 그동안 계속 취재해온 법조팀 기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사건들 한번 돌이켜 보면은 좀 어떤 소회가 가장 남습니까? 글쎄요, 이제 특검은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전에 검찰 수사가 한 2달가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포함해서 모든 기자들이 이제 가을, 겨울 지나서 봄이 된 거거든요. 예. 이 두 계절을 어떻게 보면 이제 통째로 이제 날려버린 건데 네. 뭐 단독 경쟁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대신에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죠. 이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을 바로 옆에서 취재했기 때문에 네.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또 다만 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특검 수사가 이제 종료됐다고 해서 기자들이나 기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좀 이제 관심이 멀어질까 봐 걱정인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 검찰 수사도 남아 있고 또 법원에서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취재 기자들 포함해서 온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전담해 온 이종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